PSG는 28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리그1 6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4승 1무로 마르세유, AS 모나코와 승점이 같은 PSG는 이날 승리로 선두 굳히기에 나서는데요.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이강인의 연속 선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랜전에 선발로 나서면 리그 3경기 연속으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직전 리그 경기였던 랭스전을 83분 동안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경기 후 팀버스를 탈 때 다리에 문제가 있는 듯 했으나 다행히 랜전 대비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포스트는 랜전 예상 선발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다. PSG 포스트에 따르면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와 조원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있을 때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무언가 다르다. 아주 특별한 선수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우리 방식이 아주 잘 맞고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리하다. 다재다능하고 체력적으로 강하며 기술까지 뛰어나다. 나는 이강인과 함께 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PSG의 세계 정상급 선수가 질비하지만 부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곤살로 하무스,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중원 핵심 비티아를 비롯하여 게지레 투에, 누노 멘데스, 마르코 아세시오 등도 랜전 출전이 불확실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깜짝 놀랄 활약을 펼칠 선수가 될 거라는 현지 매체 전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PSG, 루이스 엘리케의 새로운 놀라움, 지난 시즌 비티아,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같은 몇몇 PSG 선수들은 엘리케 감독 지휘 아래 완전히 폭발했다. 이번 시즌 엘리케가 다시 어린 선수 중 하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며 이강인이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이렇게 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PSG는 활력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유망한 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시즌 엘리케가 부임한 후 일부 선수들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강인이 폭발할까? 프랑스 수도에서 소심한 첫 시즌을 보낸 이강인은 일관성과 통계를 볼 때 PSG가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 약 326억 원을 지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능숙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올 시즌 PSG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랜전을 앞두고 엘리케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언론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언론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내가 급여의 25-50%를 삭감하고 더 이상 언론과 대화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바로 그 조건에 서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음바페의 최근 활약상과 음바페 없는 PSG는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마침 레알로 간 음바페는 아탈란타와의 유럽 축구 연맹 슈퍼컵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넣고 레알 첫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상태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짜증난다. 세상에 아직도 파리에 있었나 여기에 살고 있나 올림픽은 재밌었나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숨길 건 없다. 난 항상 음바페를 좋아했다. 그는 뛰어나고 독특한 선수이자 사람이다. 그와 그의 동생 에단과 함께한 지난 시즌을 정말 즐겼다. 그에게도 안녕을 빈다. 어딜 가든 최선을 다하고 레알과 모든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우리에게 지기를 기원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팀 렌에 대해 평가하며 아스널과의 챔스 준비에 관해 답변했습니다. 렌은 순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쿠페드 프랑스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상대팀은 항상 몇 가지를 바꿉니다. 렌은 높은 압박을 가하는 팀이나 우리와 경기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이에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쉬운 경기는 없고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기에 관해서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번 경기가 홈 경기이기에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아스널과의 챔스 준비에 대해서는 먼저 렌과의 경기 동안 아스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렌과의 경기에서 이겨야 하고 다른 모든 것은 미래에 있고 현재로서는 아스널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이번 시즌 초반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 비해 진전이 있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면서 상황은 진화하고 좋은 순간도 있고 좋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팀을 성장시키는 논리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팀은 상대팀이 우리에게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는 클럽의 기준과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기록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승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즌 합류한 주안 네베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미드필드의 모든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는 제 플레이 철학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을 잃지 않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체력, 지능, 팀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은 팀의 나머지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맹활약해서 수요일 챔스 전에서도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적설과 별개로 이강인의 활약 자체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PSG 관련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지금까지 프리시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인이 새로운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적응을 마쳤다. 그는 톱플레이어다. 라며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좌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치의 현안 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참여님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투표부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